안녕하세요. 어라운드하브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오늘은 스프링 부트 기초 내용에서 스프링과 스퍼링 부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스프링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하는데요. 스프링은 정확한 표현으로는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맞습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자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레임워크인데요. 의존성 주의, 제어 역전, 그리고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이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요소들은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느슨한 결합이라고 부르는 루즈 커플링을 이제 달성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느슨한 결합으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은 각각의 단위마다 단위 테스트를 수행하기가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소들은 사실 책 한 권으로도 부족한 이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영상에서 다루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했고요. 간단하게 어떤 의미인지 그 정도만 알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의존성 주입입니다. 의존성 주입은 디펜던시 인젝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예제 코드, 오른쪽에 있는 예제 코드와 같이 DI를 사용하지 않은 그러한 코드, 이제 특징적으로 보시면은 이 두 번째 private my service 해갖고 이 서비스 이름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new my service 이렇게 해서 객체를 하나 초기화를 했죠. 이러한 방식이 의존성 주입을 사용하지 않은 레퍼런스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이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 객체를 초기화해 주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가 자바 코드를 작성할 때 많이 사용하던 방법이죠. 이러한 의존성 주입을 사용하지 않은 코드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컨트롤러가 이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객체를 초기화한 과정인데, 이 컨트롤러는 my service라고 하는 이 객체에 의존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객체를 초기화한 거기 때문에 이 객체가 없다면은 아마 이후의 로직들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의존하게 된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코드처럼 객체의 인스턴스,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객체의 인스턴스를 얻게 되면은 객체 간의 결합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 코드에서 직접 이 객체를 생성을 한 거기 때문에 결합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코드의 작성 방법은 단위 테스트를 할 때 목객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목객체는 이제 이전에 말씀드린 테스트 코드 쪽을 한번 보시면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거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목객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더미 부품을 하나 만드는 건데,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이미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이는 이제 이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DI, 그러니까 의존성 주입을 사용하고 있는 이 코드를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 위쪽 코드, 이 서비스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는 my service imp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보시면 하나의 서비스 객체로 하나 생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REST 컨트롤러 해갖고 DI 컨트롤러라고 했죠. 이쪽에서 이제 이 마이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된 방법이 의존성 주입을 사용한 방식인데요. 마이 서비스 해갖고 객체를 선언을 해준 다음에 이 오토와이어드라고 하는 이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이 객체를 주입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의존성을 주입하는 그러한 방식이고요. 이 어노테이션, 서비스와 오토와이어드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마이 서비스의 인스턴스를 획득한다. 그래서 이처럼 코드를 작성을 하면은 단위 테스트 상황에서 서비스 객체, 이 서비스라는 객체를 목객체로 대체해서 쉽게 테스트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객체로 대체해서 쉽게 테스트할 수 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이 컨트롤러 안에서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직접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고 외부에 띄워져 있는, 그러니까 스프링 컨테이너 쪽에 있는 그 서비스 객체를 직접 주입을 받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주입받는 방식, 그러니까 이 주입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개입을 한 다음에 이 진짜 마이 서비스에 인스턴스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목이라고 하는 객체를 따로 만들어서 그거를 마이 서비스라는 객체 대신에 목 객체를 대체해서 넣어줄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앞에서 만들었던 의존성 주입을 사용하지 않은 코드에서는 테스트를 할 때 컨트롤러를 테스트하면서 동시에 마이 서비스라고 하는 객체도 같이 테스트를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렇게 목객체로 대체된 오른쪽에 있는 코드 같은 경우에서는 컨트롤러만 직접 테스트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AOP라고 하는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이 있습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 하나인데요. AOP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사실 좀
긴 내용이 좀 필요할 텐데 여기서는 좀 쉽게 말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OOP라고 하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여러 곳에 쓰이는 공통 기능을 모듈화해서 필요한 곳에 연결을 해주고 그렇게 사용하는 그러한 프로그래밍 방법인데요.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유지보수 또는 재사용에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AOP를 통해 프로그래밍을 진행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작성해 놓은 코드의 수정이 없이 다른 기능들을 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발 방식을 통해서 좀 더 결합도를 낮춘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 AOP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으시면 밑에 제가 좀 핵심적인 키워드들을 좀 적어 놨는데요. 프록시 디자인 패턴, 핵심적인 관점, 부가적인 관점, 흩어진 관심사, 이러한 키워드들을 사용을 해서 이 AOP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좀 더 이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깊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또 다양한 기능들이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능들은 약 20개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듈들을 좀 간략하게 예시로나마 좀 적어 놨습니다. 스프링 JDBC, MVC, AOP, ORM, 테스트, 그리고 스프링 익스프레션 랭귀지라고 하는 이러한 모듈들을 이제 저희가 가져다가 그냥 쓰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다양한 기능도 제공을 하고 그런 의존성 주입이라든가 관점 지향 아니면은 제어 역전 같은 이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스프링 부트가 나오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공식 사이트에 나와 있는 글을 먼저 볼 건데요. 영어 한번 쭉 읽어보시고 아래는 제가 간단하게 해석을 해놓은 그런 문장입니다. 스프링 부트는 단지 실행만 하면 되는 스프링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이 개념을 직접 관통하는 그러한 문장인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스프링 부트는 마찬가지로 스프링 기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단지 실행만 시키면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더 간편하게 개발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 해석 문장에는 넣지 않았지만은 이쪽에 create standalone 그리고 production grade, 그러니까 어떤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을 수준의 그런 엔터프라이즈급의 그런 등급, 그리고 또 스탠드얼론, 그러니까 외부의 어떠한 환경 같은 거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이 어플리케이션 자체만으로도 생성할 수 있는 스프링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말이 나오게 된 이유는 스프링은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하이버네이트 관련해서 스프링 설정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XML 기반의 컴피그 파일을 좀 복잡하게 작성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랜잭션 매니저, 하이버네이트 데이터 소스, 엔티티 매니저, 섹션 패토리 등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러한 내용들에 대한 컴피그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런 단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단점은 아니고 스프링만 있었을 때는 또 그냥 당연시하게 사용을 했을 텐데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게 스프링 부트입니다. 그래서 스프링 부트가 스프링의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스프링 부트가 제공하는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스프링 부트는 자동 설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모든 디펜던시를 프레임워크에서 관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자르 파일이 클래스 패스에 있는 경우에는 스프링 부트는 디스패처 서블릿으로 자동 구성을 해주고, 그리고 스프링 부트는 미리 설정되어 있는 그런 스타트 프로젝트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존성에 대한 호환을 또 이제 따질 필요 없고, 그리고 XML 설정, 앞에서 보셨던 그러한 설정 파일 같은 거 없이 자바 코드 레벨로, 그러니까 어떤 설정 파일을 불러오는 그런 방식이 아닌 자바 코드만으로도 이제 우리가 필요한 설정들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스프링 부트는 저런 앞에서 사용하고 있던 컴피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자동으로 설정을 해준다. 필요한 부분만 너희가 커스텀해서 써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서 사용되는 디펜던시들은 모두 호환되는 버전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스프링의 단점이 있었지만, 이런 복잡한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 스프링 부트는 스프링 부트 스타터라고 하는 디펜던시를 제공을 해서 자동으로 호환되는 버전들을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한번 프로젝트 만들고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 스타터라고 하는 이 디펜던시 하위에 있는 패키지들을 보면은 정말 많은 디펜던시들을 얘네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웬만한 어떤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디펜던시들은
스프링부트 스타터에서 모두 관리를 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이제 버전까지도 거기서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디펜던시를 선언만 해주고 버전은 딱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부가적인 기능인데, 모니터링 관리를 위한 스프링 액추에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상태 모니터링을 하는 건 참 중요한 기능인데요. 이런 기능을 스프링 액추에이터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이 스프링 액추에이터는 스프링부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 정보를 보다 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이제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이제 장으로 나눠놨는데, 스프링부트 스타터 디펜던시를 통해서 다양한 패키지들을 수용하고 있는 게 이 스프링부트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개발자들은 디펜던시 관리, 그러니까 호환성 체크 같은 이런 작업들을 수동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신경 써줘야 될 필요가 없이 그냥 자동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려할 필요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그런 장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스프링부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타터 디펜던시들을 좀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저희도 이제 익숙한 그러한 디펜던시들이 보이죠. 스프링부트 스타터 웹, 그리고 테스트, 그리고 시큐리티는 이제 앞으로 사용할 거고요. 데이터 JPA, 이러한 저희가 어떤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디펜던시들을 다 묶어 놓은 패키지 디펜던시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편한 개발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스프링과 스프링부트에 대한 차이를 간단하게만 알아봤는데요. 꽤 많은 분들이 스프링과 스프링부트의 차이를 잘 못 느끼고서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이 내용을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